30년. 누군가에게는 한 세대를 아우르는 길고도 지난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 세월은 한 여인의 삶 전부이자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바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가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가정. 이 모든 것이 3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젊음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희로애락을 남편과 함께 나누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녀에게 30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밤늦게까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순간들, 아이들의 재롱에 행복해하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힘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그녀의 30년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았고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과 자상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남편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으며 그 세계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균열의 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었고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혼의 문턱에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가장 차가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혼 소장. 한때는 사랑의 맹세가 적혔던 결혼 서약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냉정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사랑 대신 끝나버린 관계의 증거와 비극적인 결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건넨 이혼 소장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순간 남편의 끔찍한 과거가 그녀의 30년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진실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하여 한번 터져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남편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자 30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허무함. 이 모든 감정들이 그녀의 목을 옥죄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전달한 후의 파장이 얼마나 엄청날지 가늠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장을 건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실버스토리 14만은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30년 동안 기만당한 한 아내의 파국적인 이야기, 황혼파국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 30년 전 그녀는 듬직하고 성실했던 남편 동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윤희 씨는 동진 씨의 말없는 성실함과 진실한 눈빛에 반했습니다. 동진 씨는 언제나 약속을 지켰고 윤희 씨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윤희 씨는 그런 남편을 가진 것에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 윤희 씨는 깊은 안정감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배웅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큰 다툼 없이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녀를 키웠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우고 때로는 아이들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똘똘 뭉쳐 살아가며 은퇴 후에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죠. 그들은 노년에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을 돌보며 여생을 평화롭게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퇴 자금도 착실히 모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자상했지만 가끔 그의 눈빛은 깊은 곳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윤희 씨에게 늘 다정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가끔씩 남편의 눈빛에서 섬뜩할 만큼 차가운 그림자를 보곤 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깊은 심연 속에 감춰진 비밀처럼 윤희 씨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농담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특정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과거 연애사나 결혼 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남편은 늘 말을 돌리거나 표정을 굳혔습니다. 윤희 씨는 그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알 수 없는 차가움은 윤희 씨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그녀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차가운 벽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윤희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저렇겠지. 어쩌면 내가 예민한 걸 거야.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자신의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행복해.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불안감이 남편에게 전염될까 두려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남편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기에 윤희 씨는 자신의 의심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애써 눌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금 더 인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실함과 다정함만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의 정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남편이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씨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윤희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병원 입원은 윤희 씨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비는 상상 이상으로 나왔고 윤희 씨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고는 결혼 초부터 사용하지 않던 낡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창고 정리. 그녀는 짐을 정리하다가 잊고 지냈던 추억의 물건들을 발견하며 잠시 회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묵은 짐들을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윤희 씨는
30년 전 젊은 동진 씨의 필체가 담긴 낡은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지만 그 글씨체는 30년 전의 젊은 남편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묶여 있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호기심 반, 추억 반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펼쳐본 편지 내용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편지는 남편이 30년 전 잠깐 만났던 다른 여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윤희 씨와 만나기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이랬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의 아이는 책임질 수 없다. 나는 그저 내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의 손은 편지를 붙든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도의 결과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윤희 씨와 가정을 꾸려온 것입니다. 윤희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30년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겉으로만 성실했던 남편의 모습은 가장 잔혹한 위선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알 수 없는 벽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준 모든 것은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한 대가였을 뿐이야. 윤희 씨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죄책감 위에 세워진 차가운 벽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지난 30년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상함과 성실함이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남편의 죄책감에 의해 연출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윤희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윤희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 편지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나의 가장 끔찍한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평생을 숨겨왔던 진실이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은 윤희 씨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윤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이 결혼을 속였어요. 나는 당신의 죄책감 때문에 30년을 살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윤희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더 이상 남편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후회와 절규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허무함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녀에게는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던지듯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황혼에 맞이한 파국. 30년 전의 비밀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가정은, 그리고 그들의 30년이라는 세월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윤희 씨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에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찾아야 하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과거는 그녀의 황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윤희 씨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늦은 후회와 텅 빈 집뿐입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의 끔찍한 과거,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30년의 결혼 생활을 용서하고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단절이라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윤희 씨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실버스토리 13화 황혼 파국 편이었습니다.